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을 강타한 폭우로 인한 홍수 사태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일본에서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나타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염병 사태뿐만 아니라 일본에 불어닥친 폭우로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규슈를 중심으로 한 폭우로 13일 오전까지 70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으며 1명이 심폐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하천 범람과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집중된 규슈 중서부 구마모토현에선 6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피해 규모는 상당합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번 장마철 폭우로 12개 현에서 101개 하천이 범람해 최소 1550헥타르의 토지가 침수됐습니다. 심지어 1200년이나 된 나무도 이번에 뿌리채 뽑히면서 현재 일본을 덮친 폭우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우로 인해 쑥대밭이 된 일본 곳곳의 모습은 할 말을 잃게 할 정도로 참담합니다. 재산 피해도 심각한데 11일 기준 약 1만 2천여 채의 가옥이 폭우로 피해를 입었으며 6,360채가 침수되고 41채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 소식이 예보되면서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남하하고 동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접근하고 있다며 당분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폭우로 초토화된 일본이지만 일본 정부는 또다시 어이없는 대책을 내놓아 일본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아베 총리의 골판지 사랑이 홍수 사태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수 산사태로 수많은 사망자, 실종자, 피해자가 발생하자 일본의 야츠시로시는 대피소로 지정된 체육관의 수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골판지 가림막을 설치했고 이를 이재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고작 골판지였던 것인데요. 현재 이재민들은 허술해 보이는 골판지로 만든 가림막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피난소 내에서 적극적으로 골판지를 이용해 이재민들을 지원하라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최근 아베 총리는 수해 대책을 위한 강요회의를 열어 피해 지역의 피난소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각부는 피해 지자체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이보다 앞서 지원하는 푸시형 지원 일환으로 피난소에서 사용하는 골판지 상자, 침대와 비접촉형 체온계를 구마모토현에 발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골판지 사랑은 이미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도쿄올림픽 선수단 골판지 침대에 이어 나리타 공항 로비에는 골판지 대기소를 만들었었고 심지어 골판지 마스크까지 나왔었는데 이제는 홍수 대피소에 골판지 가림막까지 등장시킨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베 정부의 골판지 사랑에 대한 물음표는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친형은 골판지 제품 거래와 수출을 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 미쓰비시 중공업은 아베가 속한 자민당에 정치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골판지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골판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골판지 대피소가 일본의 홍수 피해 규모를 더 크게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일본 정부의 홍수 대책과 최근 감염병 사태가 맞물리면서 인명피해가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노인 요양원에 있던 고령자들이 홍수 사태에 미쳐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마 마을에 있는 노인 요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폐정지 상태인 17명 모두 이 요양원 안에 있다가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AP통신 등 외신에 지난 4일 구조대원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이미 심폐정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구마모토현과 인근 가고시마현 당국은 7만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폭우 피해를 경고하며 대피를 촉구하면서 대피소에는 칸막이와 기타 안전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 감염 확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주민 일부, 특히 고령자들은 행여나 좁은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밀집도가 높은 대피소에 있다가 감염될 것을 우려해 대피소에 가는 대신 집에 머물기로 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피소 대피가 의무가 아니었던 점도 주민들이 그냥 집에 머물기를 선택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를 키운 셈입니다. 이같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불신 또한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탈압에 움직이는 선거 결과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NHK에 따르면 12일 치러진 가고시마현 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신인 정치인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지지를 받은 현직 지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 지역 지사 선거에서 시오타 고이치 무소속 후보가 22만 2,656표를 얻어 19만 5,941표에 그친 미타조노 사토시 현 지사를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최다인 7명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 전무후무한 혼전세를 보였는데 규슈 경제산업국장 출신인 시오타 당선인은 30년간의 관료 경험을 내세워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면서 표를 얻었습니다. 반면 미타노조 현 시장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를 받으며 아이를 키우기 좋고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지자체를 내세웠지만 선거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교도통신은 일본 전역에 퍼지는 감염증 사태로 인해 득표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신문은 연내로 거론되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시기 등 아베 정권의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아베 총리가 연내 추진하려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도 3번째나 연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감염병 사태 대응 부실로 아베 정부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론의 반발이 심한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탓입니다. 감염병 2차 확산 사태를 맞아 아베 총리가 대책으로 내놓았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NHK에 따르면 8일 오후 5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일본 정부가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한 환자의 수는 겨우 3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3일부터 7일까지 일본 전국에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1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약 0.3%의 확진자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앱에 등록한 셈입니다. 코코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앱은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 간의 접촉 여부를 기록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보건소에서 발행된 처리 번호를 앱에 등록하면 확진자와 최근 2주간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을 찾아내 통보해주는 방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앱을 출시하여 코코아가 접촉 사실만 통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용을 장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앱 출시 직후 보건소에서 받은 처리 번호가 아닌 아무 숫자나 앱에 입력해도 완료 메시지가 뜨는 등 여러 기술상의 오류가 발견됐고 사용이 일시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코코아는 출시 당시부터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코코아처럼 블루투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트레이드 투게더 앱을 지난 3월 출시했으며 호주도 4월 코코아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앱을 내놓았습니다. 코코아 앱 역시 아베노마스크에 이어 일본 정부의 또 다른 예산 낭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궁지에 몰린 아베 총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이제는 효과조차 없는 한국 대리기였는데요. 일본 정부가 조만간 한국 정부와 입국 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대만보다 뒷순위가 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만에 대한 입국 규제를 먼저 완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의 우선 입국 금지를 완화했습니다. 감염 상황이나 방문 수요를 생각하면 다음은 중국, 한국, 대만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베 총리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만을 먼저 시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입국 완화 조치를 총리가 직접 공개적으로 그것도 굳이 특정 국가를 언급하면서까지 진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아사히 신문마저 아베 총리의 이러한 지시는 정치적 계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국내 보수파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기대하는 반면 대만은 우호적으로 여기는 점을 고려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입국 제한 완화에 대한 반발도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습니다. 즉 본인의 지지 기반이 약해지자 괜히 한국을 언급하여 걸고 넘어지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일본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이 같은 아베의 정치적 의도는 아베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의 이러한 지시와 관련해 교섭 진입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총리의 위태로운 입지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재난 상황 해결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효과도 미미한 한국 대리기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는 아베 총리의 의도가 이제는 안쓰럽게 보일 지경입니다. 아베 총리가 앞으로 어떤 추가적 꼼수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